다음은 제1국가 10편 신역의 청년지 주요 내용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신경옥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한국 한문학의 독자적인 위상, 역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늘 어떤 그 편중성,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 민족문화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자료 정리나 연구가 미흡하거나 부당하게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에 명종 선조 연간 아주 우리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만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청년 이후백의 문집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중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문중 쪽에서 여러 노력을 하셨고 또 역주본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걸 신편신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고전에서는 신자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신을 붙인다는 건 혁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새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 이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들끓는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히 호남권, 영원함을 아우르는 분입니다만 특히 호남권의 문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년 이후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터에 바로 작품들 읽어봤을 때 그 뛰어남,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나 즐거운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태학사라고 하는 이 굴지에 그동안에 한국 문학에 대한 중요한 연구서들을 내왔던 이 출판사덕이라고 생각해서 출판사에 감사를 합니다. 좀 전에 여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의 특징하면 되게 청백리, 청렴한 관리라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당시 명나라의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때였어요. 근데 그 사진을 2번이나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행장이나 기록에는 한 번만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한 번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분들의 기록들 속에서 이분이 그 이전에 한 번 더 갔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사신하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가 상당히 우리를 짓궂게 외교적으로 어떤 독립성이라는 것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종교 병로를 풀어주지 않고 240년이라는 긴 시간 끌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전환기를 마련해 그 2번이나 사신이 간다. 아마 고전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현재 사신과는 달라서 사실은 전대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전대라고 하는 것은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그 즉석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현안을 즉답해서 풀어나가는 역할을 말하자면 전대라고. 그래서 오늘과 달리 본인 자신이 무슨 외국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분의 위엄과 인간적인 그런 품이죠. 이것이 교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문에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청년은 바로 지제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문학사, 한국 역사에서 지제교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연구가 잘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 그 청계인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재교라는 역할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문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선발됩니다. 그런데다가 후기에는 예문관 제약을 지내셨어요. 국왕의 권력을 현시하는 문장,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국권을 갖다가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문장, 이런 것들을 질 수 있는 직함이 바로 지재교라든가 예문관 제약.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학사 이런 것들은 잘못 연구되어 온 것들이 있어요. 너무 우리는 일본 일제시대 때의 교육을 받은 그 잔재가 아직 있어가지고 일제 경성제대 교수들이 제가 나온 대학입니다만 경조대학이나 도경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이너예요. 우리나라를 전부 다 하나의 소외적이고 그런 하나의 그 미속적인 자료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당한 국가 권력과 사립 관료들의 여러 가지의 그 협조 관계나 모순 관계, 충돌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해방 이후에 이 대학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사를 쓸 때에도 저항 이쪽에만 생각을 했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정치 인용을 실현하고 학문의 그 위상을 알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제가 퇴계 선생에 대해서도 퇴계 선생의 상명문이 중요하다는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 처음이었어요. 바로 명종영간에 세종이 직무했던 사정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건물이고 동궁이 붙었어요. 근데 그 새로 짓게 되면 그 건축물의 의미와 역사와 문화 이런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바로 상명문이었어요. 근데 그 상명을 누가 지었냐? 퇴계가 지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의 문집의 기왕에 알려졌지만 정말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청년이 자담해서 지었다. 저는 자담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을 사리지 않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도 자기가 정확한 인형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식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 을사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청산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부태 이 을사사화의 공문들, 맞아 오늘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공문을 깎아내리는 국왕의 명령서를 누가 지었느냐? 청년이 지었어요. 저 같으면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관련된 직관이나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나중에 욕먹을 텐데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담을 했다. 더군다나 그 글이 청년집에서 유일하게 변문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시 한문이라는 지금 문학적인 교양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변문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가장 최고의 지식인들이 쓸 수 있는 게 변문이에요. 원어부터 최치열 딱 그런 분들도 그렇고 다산정약용도 변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교문서를 지어야 되고 교서는 변문을 지어야 돼요. 저도 지금 변문을 지으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위훈, 그 공문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실명을 거론해서 바로 정치적인 하나의 기획, 새로운 세대를 여는 거예요. 그 교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과거의 사화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자담하고 싶었어요. 용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되게 이사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선조부터 광해군까지. 광해군도 굉장히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문묘종사를 한 5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5분이 되기 전에 맨 마지막에 퇴계 이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해군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선조 때 뭘 했냐?
네 분을 우선 우리나라의 유학자로서 가장 위대한 선생들로서 선정했을 때에 해제 이연저까지 있는 네 분의 국조유선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국조유선록을 집필할 때 편찬한 주도자가 누구냐? 미암 유이춘입니다. 근데 미암 유이춘이 홀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청년 유협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이 북조라고 하는 말도 처음엔 동북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하고 관련해서 동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처음으로 북조라는 말을 제안한 사람이 청년 유협에게입니다. 조선국의 많은 학자들도 여전히 중국을 의식해서 동북이라고 해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북조라는 명칭을 했을까? 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국조유선이라는 명칭으로 확정을 했고 그 바로 그 서문을 누가 썼느냐? 청년 유협에게 썼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도통이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치적인 새로운 에폭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새로운 출발, 도통을 확립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쓴 분이 청년 유협이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시진핑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시를 줬어요, 그죠? 최치원의 시를 줬는데 거기에 보면 괴석, 자리석자를 써가지고 돛을 걸고서 이 순풍에 이 말리기로 최치원이 걸어왔다는 뜻으로 괴석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좀 관련된 분 아시죠? MBC에서 자막을 달면서 괴석의 자리석자를 갖다가 그게 돛이라는 뜻인데 돌석자로 써놨어요. 깔아앉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교양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아침에서 나오면서 옛날 보고 있어서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누가 얘기했는지 그거 내렸어요. 지금 시진핑이 와가지고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와가지고 왕지환의 마지막 식구를 읊었잖아요. 여전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우리의 뿌리깊은 전통이 있다는 것을 존중을 하고 시의 구절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걸 부시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학에서 시도 안 가르치고 지을 줄도 모르고 만일 청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선조 영관에 찬란했던 전라도 중심으로 했던 문화를 재평가하고 그리고 선조 영관의 목릉성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여러 취향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시기. 그러면서 과거 구태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도통의 학문을 갖다가 확립하려고 했던 이런 시기에 결정적인 글들을 써서 그걸서 바로 정치를 행했던 청년 이유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문학사는 올바른 글이 되지 않겠죠. 저는 사실 청년이 그렇게 저는 가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송 시민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가문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목릉성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한시에서 삼당파 그러는데 그 기원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농왕김창엽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거꾸로 따라다닌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왜 오역들이라든가 잘못된 게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신경호는 앞으로 누가 잘못 설명을 하면 신경호는 경포호와 같은 호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잘못 정보가 들어가요. 정당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 우선은 본인들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그 가치를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저는 가문의 사업에 무슨 동원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알력을 겪으면서도 정당하게 문화적으로 대우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건 사실 우선 사실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문화를 깔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에 남긴 특히 여러 시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기에 아주 결정적인 과거 시험과 관련된 문체를 사용한 장평고시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풍부하고 형식적으로 완비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분이 한정도 관찰사를 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업적에 대해서 가장 정당하게 평가한 사람이 뜻밖에도 다산 정약용의 목리심서에 있었어요. 저는 목리심서를 읽고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몰랐던 걸 오히려 청년공원에서 알게 된 거죠. 청년유백이 함경도 관찰사를 가서 그 지역에 낙후된 학문을 일으키려고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하고 창고를 헐어서 관미를 갖다가 방출해주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 어차피 그 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지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청년 유백이 행한 이 정치는 맥도다. 맥도는 오랑캐도라는 뜻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정당하게 평가한 분이 다산 정약용이에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 지방간들이 지방의 재정을 튼튼한다고 하는 용목으로 세금을 과중하게 걷어서는 결국은 자기 착복하는 데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청년유백은 알았기 때문에 살인사역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낙후된 지역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을 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청년이 저는 이러한 기록들은 다산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율곡이라고 동시대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완하는 형식입니다. 정사에도 있고 야사에도 있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관련해서 청년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허울 좋은 명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글이라고 하는 것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서 글이라고 하는 건 정치입니다. 그 정치에서 몸을 사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세태가 만연해 있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구를 자담에서 했어요. 저는 자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을 가진 건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저희 학부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봤습니다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면에서 인기가 없어요. 살인사역을 많이 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드님이 임진왜란때 전사했습니다. 손주 한 분은 이순신의 군대에 들어가서 공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신문집들을 더 많은 자료들,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위한 글들, 개인적인 글들, 학문적인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이런 것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수습하지 못한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난세에 어떻게 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의 코드는 세 가지다. 첫째가 이 관료로서 이 청렴하고 실제적인 일들을 자담하는 관료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 그것이 이 글에 녹아있죠. 두 번째는 이번에 학문과 지성을 외교적인 글과 국왕의 교서를 대신해 쓴 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국조순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하게 평가되어 있죠. 그 국제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퇴계도 그 뒤에 모현봉사 감행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힘. 요새 현재는 글이 힘이 없잖아요. 메아리가 없는 글이 많지. 근데 글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체화됐던 시대, 그래도 완벽한 시문을 구사할 수 있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의 맥락에서 그분이 행한 이 청렴과 자담을 했던 여러 가지 문학적 실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방간으로서 오늘 너무 제가 여러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사회사역을 하지 않고, 채우지 않고, 후대의 명성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관고를 헐어가지고 방출해서 살려고. 오늘날 그런 지방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산정약용이 그 목민심서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고전 중에서 목민심서 볼 때, 읽을 때마다 울어요. 솔직히. 눈물의 책이에요. 제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방간에 가서 임기도 안 채우고 중앙으로 그냥 올라가고 그 지방을 위해서 진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동양은 오늘날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에요. 그 당세를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우리에게 준 울림이다. 여러 문중어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글 하나하나가 어느 만큼 힘이 있는 글인가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정말로 아까 제가 CGP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국제적인 관계망 속에서 과거의 선임들이 했던 역할들, 순수했던 정치 이념을 실현했던 이런 일들,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제도 자체가 바뀝니다. 북한도 3,000글자가 김일성 대 가평에 전부 다 계시고 그 용인에 계시죠. 제가 이것은 완벽한 번역은 답을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나마 제가 느꼈던 청년에 대한 애정을 약간의 해설에다 담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되는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 중에 여러 가지 가계나 대학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준이 여쭤봤고 마지막에도 교정을 보느라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묵묵히 받아준 태학사와 편 주간 원생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기에 좋더라. 여러분도 오늘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